초저녁부터 내린 비는 어느새 폭우로 변해 있었고, 그래서인지 십자거리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앵개는 검은 물로 변해 세차게 울부짖듯 요동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 방향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천천히 걷는 검은 물체가 보였다. 기름을 먹인 도롱이를 쓰고 있는 그 산에는 빗물이 온몸을 타고 흘러 젖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발걸음은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십자거리 남단에 위치한 가구수 앞을 지나칠 때 경비를 서던 보승군 한 명이 혀를 차고 눈살을 찌푸리며 쯧쯧, 이 날씨에도 하루를 거르지를 않네. 어사대는 빌어먹을 저런 주정뱅이를 녹을 주고 데리고 있나? 라고 비아냥거리자 옆에 보승군이 썩을 집안을 잘 타고 나면 저런 깍쟁이 생활도 재밌지 않겠는가? 놀면서 녹도 받고 난 부럽구만. 하고 말을 이었다. 폭우 속에서 그 소리가 그 거리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내가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가구소 앞에 보승군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보승군들은 엉덩이가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여 사내에게 인사했다. 그 사내는 순군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런 후에 사내가 다시 남쪽 방향으로 걸어가자 순군은 손에 쥐고 있는 걸 바라보았다. 녹패였다. 순군은 녹패를 들고 사내를 뒤따라가 간살스럽게 웃으며 녹패를 슬며시 돌려주었다. 어사님, 잘못 들으신 겁니다. 개념치 마십시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자 순군은 달팽이 눈이 되어 고개를 숙인 채로 뒤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다. 두 명의 순군은 사내가 듣지 못할 만큼 멀어졌을 때 비로소 악다구니를 쏟아냈다. 개똥 같은 놈, 성질머리하곤. 귀는 밝아가지고. 사내가 걷고 있는 십자거리 남쪽에는 지전들이 모여있는 저시교와 소금 가게들이 있는 염전동이 있었다. 폭우가 와도 이 십자거리는 낮에는 아이들과 장사치들로 버글버글했고 밤에는 술꾼들과 야시장 및 귀시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개경을 휩쓸고 지나간 후 개경은 예전에 그 번화하던 개경이 아니었다. 넉 달 전 개경에는 큰일이 있었다.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송악산 줄기에 있던 궁궐이 모두 불타 주저앉았다. 이자겸의 난,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겸이 군부 척준경과 연계에 일으킨 반란이었다. 다행히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왕권이 추락하고 정치기강도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며 귀족들이 동요하고 백성들은 여러 면으로 희생당했다. 몇몇 가게들은 아직도 화재 및 파손된 채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며 방치되어 있었다. 염전동을 지나자 주무거리가 나왔다. 십자거리에서 가장 먼저 활기를 되찾은 유일한 곳이었다. 올망졸망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 중간중간 큰 주점들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사내는 지친 짐승 같은 표정으로 익숙한 듯 느릿느릿 한 방향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옥장이라는 간판을 내건 주무가 보였다. 성내, 악빈, 연령, 영액, 옥장, 희빈이라는 이름의 곳은 비밀리에 조정해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주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주무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과 범죄자의 추적, 그리고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주무들은 양온서에서 새벽인 축시에 술을 공급받고 있었다. 사내가 문을 열고 옥장 안으로 들어서자
평상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낮부터 폭우가 쏟아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이곳을 찾은 그의 눈에는 그런 다름을 넘어선 위화감이 들었다. 좌에서 우로, 그리고 바닥에서 2층 너머까지 그는 무심한 눈으로 살펴본 후 별다른 기색을 느끼지 못하자 1층의 중앙을 가로질러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그가 늘 앉는 2층의 구석 자리로 향해 걸을 때 누군가 그를 따라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로 보아 종업원인 시동이 분명했다. 그가 의자에 앉자 시동이 늘 가지고 오던 이화주를 가지고 다가왔다. 시동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는 걸 보고 사내가 물었다. 오늘 표정이 많이 어둡네.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니 그렇죠 뭐 헤헤. 시동이 배시시 웃으며 뒤돌아서서 돌아갔지만 사내는 시동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낯선 느낌에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좌로 살짝 돌렸다. 그는 다시 한번 찬찬히 옥장 안을 살펴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게 느껴졌다. 그는 허리춤에서 차고 있던 유용검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화주를 잔에 따르고 그 잔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잔 속에서 흔들리는 이화주가 보였다. 어사대, 나는 말단 관리로 이곳에서 정보를 모으는 게 일이다. 그러나 정보를 보고하러 가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어사대는 문서화하지도 않았다. 그런 시간이 3년.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물을 마시던 나는 점점 이화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 그는 탁자 위에 놓아둔 유홍검의 시선을 돌렸다. 이 검은 술 못지않은 것이자 그 누구보다도 교제한 시간이 길었다. 그는 유홍검을 위로 하듯 위에 한 손을 올리고 이화주를 들이켰다. 너와 이화주만이 내 벗이군. 사내는 유홍검을 검집에서 조금 빼내보았다. 검날에 녹이 슬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보다 뭔 상관이냐는 표정으로 다시 검집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우두커니 생각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사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사내가 고개를 비스듬하게 돌려 바라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중년의 남자였다.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에게 시선을 꽂으며 다가오자 사내는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다가온 남자가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냉랭한 눈빛으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사대 녹사 유태민인가? 나를 아시오? 대답하라. 그리고 그 남자가 허리춤을 들어 보이자 거기에는 순군 상장군 패가 보였다. 유태민의 눈이 커지고 황급히 일어서려 하자 상장군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